자,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하이젠 RNM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적자 나오는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보고서 나오면 그때 가서 하시라. 뭐 이런 얘기들 자주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이 꼬라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하이젠 RNM 36,500원 하한가 들어갔다가 자 지금 제가 종목 설명하는 동안에 하한가 들어갔던 게 쭉 따라 들어오고 이제 38,350원까지 쭉 올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감사 의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감사 의견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싸가지 아니고 네 가지예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하이젠 RNM의 경우는 적정입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다 이거 요거 이제 하이젠 RNM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참고를 드렸었죠. 그 범위 제한을 가지고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개가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사 범위 제한이 있어서 전체를 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에서 뭐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 안 하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갖고 와라. 그런데 이 자식들이 서류를 안 가져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오라 그러는데 안 가지고 그냥 개기는 겁니다.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그러니까 마냥 개기는 이제 아주 극 한계 종목들 이런 종목 같은 거 어차피 망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 의견 거절하고 보고서 나오기 그 전까지 그냥 잔나게 어쨌든 해먹자라고 작정한 새끼들의 경우 이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범위 제한 같은 케이스에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 제한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범위 제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의미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해줘. 이거 안 가져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러면 우리는 이거 빠뜨리고 나면 이건 뭐가 되느냐 이거 안 된다. 의견을 안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거절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거 상패 코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상패 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일부 항목이죠. 일부 항목.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 찾아가지고 이게 자회사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걸 조금 그래서 이제 요거 보자. 그래가지고 앞에 잠깐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저 앞쪽에서부터 2025년 요게 그 전년도하고도 이렇게 엮이는 것 같고, 그 전년도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른 항목하고도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조금씩 엮이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거 조금 그래도 요거 조금 미진하긴 한데, 조금 확인을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젠 RNM의 경우는 적정 의견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거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적정 의견이.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정 의견을 내지를 않습니다.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회계법인에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정 의견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회계법인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IMF 때 같은 경우에는 광동회계법인 같은 경우 광동회계법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광동회계법인이 국내 4대 회계법인이었어요. 4대 메이저. 3일 회계법인이라든가 3일, 삼정 이런 애들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이제 4대 메이저에 들어가는 회사였었는데 한 방에 그냥 IMF와 동시에 의견 이거 안 되는 애들 의견 잘 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감사 의견은 계속해서 까다롭게 보도록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회계법인하고 회사하고 짜웅해가지고 적정으로 내고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공룡이 헤엄치고 익룡이 날아다니는 시절엔 허구한 날 그런 것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거 냈다 그러면요 회계법인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못 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정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하이젠 아리눔에서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정 의견 같은 경우도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한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장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답니다. 예? 관리 종목에서 경고성에 여기까지도 경고성이라서 한정 의견이 나왔다고 곧바로 아웃돼 버리는 경우 없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부적정 의견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패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의견 거절은 거의 다 상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의견 거절은 그냥 회계 자체로 그냥 아주 그냥 날파리 같이 했다. 개 날리는 지 꼴리는 대로 그냥 회계 처리를 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요 케이스에서 여기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정 같은 경우도 상패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자주 얘기 들었던 거 삼부토건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죠. 삼부토건이 저 앞쪽에서 이제 거절돼 가지고 안 나오죠. 예? 삼부토건, 사부토건이 아니고 삼부토건이죠. 삼부토건 감사 의견. 지금 거래 이게 정지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의견 거절 받아. 그러면 그 이전 같은 경우 보면 2024년에 한정 의견이 나왔어요. 이거 한정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거래가 계속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나왔지만 이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이게 거래 정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연속으로 받으면 스톱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연속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 의견 거절을 받아가지고 멈춰버린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정까지는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고요. 적정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 대표적인 기업 두 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저 IT센 글로벌 그리고 과거에 코스닥 대표 기업이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자 이제 한정 기업들 받았던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 한정 기업들. 요 시기 같은 경우에 나오죠. 뭐 대기업도 떨게하는 여기 방사선 이제 이 수치가 어떠냐 저쩌냐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각이 될 거 아닙니까? 방사선 또 폐기 2년 내 상장 폐지 확률 절반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상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쪽으로 이게 저쪽에 넘어가서 한번 더 잊어볼까요? 이쪽으로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24년인가 지금 26년이죠. 3월이지 않습니까? 24년에 그 한빛 원자력 발전소 그쪽에 이 3, 4, 5기의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콘크리트 방사선 폐기물 분리 처리. 자, 이런 거 이제 한정해서 적정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감사 의견 한정해서 적정 이제 살아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되는 거고요. 감사 의견 한정. 자, 쭉 더 볼까요? 폐기물 분리 기술. 분리 기술로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원전 해체 시장은 500조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대 수혜주하면 의견 거절 이런 건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결산 리스크, 감사 의견, 비적정 주의, 비적정은 나머지 전체를 지금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거 한계급들 같은 경우 하지 마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인스코비 이런 회사들 셀메드 떼내버리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해서 이제 적정으로 넘어 들어갈 것 같다. 반기 보고에서는 의견 거절까지 나왔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의견 거절 나오고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방사선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부각될 수 있는 회사는 오르비텍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이슈가 바로 그 사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강세로 돌아갈
예?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정도 야 바로 이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은 높지만 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들은 거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자진 상폐로 사라진 종목이니까 그걸 빼더라도 제가 다시 보자. 이게 내부 관리 비적정 받았던 기업이고요. ITSN 글로벌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10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내부 의견 비적정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자회사들 쪽 이쪽 문제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 요게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 개선되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이거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제가 보이시죠? 왼쪽에. 그러니까 제가 추천 저 밑바닥에서 추천드렸던 사유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게 이제 현저하게 살아 돌아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 앞에서 이렇게 쭉 추천을 드렸던 거잖아요. 2024년 실적해서 빡 하면 이건 이제 개선돼서 돌아 나온다는 얘기죠. 살아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부 토건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라고.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이거 바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 이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 쭉 들었던 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적자 나면서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난리를 치던 이런 기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정 의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도 한정 의견 받고도 올라 들어가고 중간에 또 우크라이나 그러고 올라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그러고 올라 들어가고 이런 흐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기에는 우선 요렇게 나올 만한 기업들 이렇게 누적해서 적자 상황을 보이고 있거나 매출이 후퇴로 들어가고 있거나 이런 들 같은 경우 일단 피하고 그 다음에 적정 의견 나오면 하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저게 나오게 된다면 어느 쪽에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다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에 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계잡주들인 경우에. 자, 완전 계잡주들인 경우에는 한정에 걸리고도 상패 우려 그래가지고 지목된 종목 중에 매년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오죠. 왜냐하면 상장 폐지될 줄 알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었다라고 쳐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상패 우려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났는데 한정 의견이 나왔어요. 한정 의견은 바로 상패 코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한정 의견이 나오고도 주가가 올랐던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기수에 있다. 이게 우선 내년엔 몰라도 올해는 상패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감사 의견의 종류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잠시 하이젠 RNM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젠 RM 그때 얼마나 더 들어가나 살펴볼까요? 얼마나 올라오고 있나? 38,000원대까지 왔다가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눌려져 있네요. 38,300원에서 37,800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환기는 예를 들면 이런 주의 환기는요 이런 종목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가가 겁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도 주의 환기는 나오죠. 말 그대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주의 환기는요 지금 이런 종목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환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주의 환기가 이렇게 많이 냈어요. 솔본 9 개놈 기술이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코맥스 여기는 뭐 이미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비적정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 이런 거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의 자회사인 뭐 여기 같은 경우도 CS 베어링 지금 CS 윈도 올라타면서 연락이 올라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해서 5년 연속해가지고 투자주의 한계 종목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갔던 기업들 중에 또 걸려 있는 거 있을 텐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주의 환기 탈피 예정이 있고요.
근래 저 종목 많이 올라온 것 중에서 뭐 있나? 과열 경고 들어가는 거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위험 걸려 있는 종목들 있죠? 주가 많이 올라 들어가면서 그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종료.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게 이 중에서 살아나갈 것과 아닌 것과 이제 노려야 될 거 그냥 계속해서 피해서 버려야 될 종목들 같은 거 구분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쭉 들으시면 그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 구분을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종목이 2,600개요. 2,600개 중에서 왜 그런 종목들을 다루냐 이거야. 종목이 2,600개나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종목들을 들어갔냐는 얘기지.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탈피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심택의 지주사인 심택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투자주의 환기 이런 게 걸려 있어요. 심택 망합니까? 심택 망하나요? 심택도 투자주의 한계가 걸렸네? 심택홀딩스가? 얘 망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될 거 안 될 거 이거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천재투자TV 구독자에 드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모르는 종목들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잘 아는 형님들이 될 만한 종목 벌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다 찾아드리고 있잖아요. 다 찾아가지고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 아무거나 막 들어가가지고 계잡주 들어갔다 망하면 만에 안 됩니다. 자 오늘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